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 사고 현상이 심화하고 대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산 지역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4분기 제조업 경제 전망도 부정적인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주요 제조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4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즉 BSI가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11포인트 감소한 8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합니다. 경영 부분별로도 매출 89, 영업이익 90, 설비 투자 94 등 모두 전분기와 비교해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환율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늘어난 경기 불확실성이 지역 제조업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전 후방 산업 위축,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증가한 1차 금속이 48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올해 목표 실적 달성에 대한 질문에는 목표 수준 미달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7.6%로 전분기와 비교해 11.6%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중동 정세 불안까지 이어지면 지역 제조업 경영 위기가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3년 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습니다. 보도에 박진홍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휴가를 떠난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야 했던 동구 부구청장 A씨는 호우특보가 발령됐는데도 정상 퇴근해 개인 약속 자리를 가졌습니다. A씨가 구청에 돌아온 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지 1시간여 지난 밤 10시 20분쯤이었고 이때까지 재난대응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2-1부 김윤영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를 비롯해 1심에서 참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4명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평소에 지하차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4명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이나 벌금 액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무원 9명 가운데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진 사람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동구청 직원 1명이 유일합니다. 재난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대폭 줄여진 이번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거 무죄나 감형 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안전총괄 책임을 져야 할 부산 동구청과 부산시청에 면죄부를 부여해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더 허망하게 욕보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의 중요성과 무거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정치적 극단화에 따른 현상이란 진단과 함께 명백한 변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진보당이 내건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진보당 현수막을 날카로운 물체로 4군데 찍고 욕설을 낙서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정당 현수막 또한 최근 부산 곳곳에서 30여 차례나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현수막의 지역위원장 얼굴 부분을 칼로 긋는 등 심각한 훼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성명을 발표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입니다.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학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정당 현수막 훼손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혐오의 정치가 유권자에까지 전염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진시원 교수입니다. 양당 간의 진영 정치, 혐오의 정치가 고착화되면서 혐오의 정치가 이제 유권자들에게까지 체화돼가는 현상 아닌가. 안타까운 현실이죠. 경찰에 따르면 현수막 훼손은 형사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경찰은 정당 현수막 훼손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폭력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현장 밀착형 학교행정지원청을 설치해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에 줄이길 나섭니다. 부산시 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지원청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행정지원청은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업무와 계약 업무 등 교사들의 부담이 큰 학교행정 업무를 이관받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일단 40여 명으로 시작해 100명 선까지 학교행정지원청의 조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 그쳐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1.4도, 습도는 55%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